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봇공학과 신규식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기구학 ICPBL 과목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학 그러면 좀 생소하신 부분도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저희 집사람이 제가 퍼니처 회사하고 퍼니처 회사 이 로봇화 하는데 자동으로 요새 좀 시도를 하더라고요. 자동으로 펴지고 뭐 닫히고. 그래서 그런 거 프로젝트 하면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더니 우리 집사람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얼핏 보고 가구학이라고 잘못 들어가지고 이겨가지고 가구까지 연구해서 가구가 바꿔줄 거냐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실제로 내용을 보면 학생들도 무지 싫어해요, 사실.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진행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수업 개요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다음에 결과, 그다음에 좀 잘못된 점 이런 거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좀 어떤 부분을 좀 보충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질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구라는 게 뭐냐? 복잡하게 얘기하면 힘들어지고요. 그러니까 대충 그 기계 장치의 부분에 들어가서 운동을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를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구학에서 다루는 거는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상대적인 운동, 이걸 다루는 학문입니다. 벌써 좀 따분하죠, 그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힘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위치, 속도, 가속도 이런 것만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물체가 변형됐다, 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의 변형된 거는 무시해도 되고요. 로봇공학이나 기계공학에서 기본을 이루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그러니까 로봇공학에서 이렇게 로봇 팔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지점에 가고 싶으면은 얼마만큼 꺾어줘야 되느냐 하는 걸 사실은 속에서 다 계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간단히 보여도 그 각도를 거꾸로 계산하려면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이 과목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위치, 속도, 가속도를 이제 방법을 습득시켜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손으로 계산이 힘들기 때문에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그런 프로그램도 사실 여러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도록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도 학생들이 어렵고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얘 못해 먹겠다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자기 주도형으로 좀 하면 지들이 그래도 좀 신경 써서 좀 듣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서 ICPBL을 좀 시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뭐에다 써먹냐 그런 걸 눈에 와 안다니까 이제 실지 문제를 가져다가 한번 이런 데 쓰이니까 한번 검토해봐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준비 단계에서 사실 1월에 저 뉴스를 들었을 때만 해도 저건 중국에서 일어난 일, 나하고 상관없는 일. 그래서 옛날에 메르스 사태나 이런 사태를 보니까 얼마 안 있으면 없어지던데, 그래서 넋놓고 있었어요. 3월 되고 한 몇 주 지나면 이제 정상으로 되면 학생들 모아서 ICPBL 하자. 근데 사태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거 지금 모이지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팀플레이 하냐. 그래서 지금 ICPBL 여기 계시지만 가서 좀 자문도 받아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대충 그러면 개인적으로라도 ICPBL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팀적인 부분은 상호 평가를 좀 보완하고 이런 거로 좀 일단 아주 완전치는 않지만 그 정도로라도 한번 진행해보자라는, 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산업체에다가 이제 사실은 잘 아는 그런 기업체입니다만 거기에 한번 문제를 좀 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Q&A 세션도 좀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학생들이 의문점을 직접 산업체에서 좀 답변을 하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평가에도 산업체가 꼭 해달라 하는 그런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평가 방안은 그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제가 이 과목이 47명이 수강한 과목이 되다 보니까 이거 평가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PPT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 발표를 이제 업로딩해서 그 직접 평가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3인, 그래서 저하고 조교, 그 다음에 산업체 사람, 그 상호평가를 보완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점수는 이렇습니다. 뭐 출석, 뭐 과제 기말고사 한 요 정도에서 한 60점 정도. 보통 그거 우리가 보통 따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문제 해결 성과, RCPBL 부분을 한 40점 정도 배정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수강 인원은 말씀드린 대로 47명이나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좀 골치 아프더라고요. 이게 그냥 팀 발표로 해갖고 하게 되면 한 7, 8팀 정도 발표하면 끝나는데 이 개인별로 딱 옮기고 나니까 처음에는 그래 안 모이게 했으니까 해결됐다고 하지만 이게 동영상으로 시간 곱하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세 사람이 다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학 정도는 최소한 들었어야지 이 과목은 이제 듣게끔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작게 원래 2개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 2개 따로 평가하기가 힘들어서 프로젝트 1, 2를 그냥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Q&A 진행을 2회를 했는데 이거 진행을 해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산업체 분이 와서 온라인 강의에서 하루에 그때 한 3, 40분 정도를 문제 설명을 했어요. 2번을 했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상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림을 보여주고 설명을 해도 학생도 직접 와서 자기가 그림의 어느 지점 이렇게 찝어가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좀 커뮤니케이션에 좀 문제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괴로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산업체 분 들들 볶아서 비디오 다 보게 하고 하는데도 좀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것만 보고 있냐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많이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엑소스켈리톤 로봇이라 그래갖고 외골격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언맨 있죠. 입는 로봇. 근데 그렇게 팬시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건 영화에서만 나오는 거고 영화가 사실은 로봇을 많이 망쳐요. 아무리 좋은 거 만들어도 에게 이런 소리가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것만 해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른쪽 그림에서 이렇게 무거운 걸 지어도 그 무거운 게 땅으로 직접 힘이 전달이 돼서 본인은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걸어야 되는데 하체 부분에 그걸 저희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하체 부분을 이제 요 한 부분에 이렇게 링크 부분이 있어요. 기부학에서 많이 다루는 그런 메커니즘인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겁니다만 그거를 이제 이 전동기 없이 그러니까 모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면 스무스하게 힘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 자동차에 보면은 트렁크 있죠? 트렁크 이렇게 힘 많이 안 줘도 싹 열리잖아요? 그런 메커니즘을 이용하면 이게 아무런 동력이 없어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걸을 때도. 그런 메커니즘을 이제 저희가 문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요 중간에 보이는 거 있죠? 요 메커니즘. 요게 이제 에너지를 또 이렇게 걷는 동안에 이렇게 좀 넣었다가 필요한 순간에 방출하는 그런 메커니즘들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설계를 하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옛날에 살인죄로 들어간 이렇게 발 잘려서 밑에 갈고리 달고 한
100m 한 11초 뛰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실 디자인만 잘하면 우사인 볼트보다 훨씬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이제 학생들이 그래도 좀 흥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부터 좀 복잡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왼쪽 그림은 이제 요 네 개의 그 링크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느냐를 설계하라. 그 다음에 뛸 때 그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만나는 점이 그 어떤 선 뒤에 있어야 된다. 이거는 그 움직임에 대해서 뭐 이걸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패스하고 하여간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게끔 설계를 하라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이제 얘가 움직여야 되는 점을 이렇게 주어주고 이걸 최대한도로 가까이 만족시키게끔 설계하라라고 문제를 주었습니다. 그 복잡해지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그냥 하라 그러면 학생들이 중구난방할 것 같아서 하나하나 줬습니다. 수식 유도하고 위치 구하고 그 다음에 최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구하라 하게끔 가이드를 줬고요. 근데 이게 이제 뒷부분 두 번째 거 움직임할 때 이제 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그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걸 이제 설명했고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걸 했습니다. 복잡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이것도 가이드를 줬습니다. 완전히 빗나가면 제가 평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가이드를 줘서 했고요. 최종 모의고사는 그래서 PPT 6페이지 이하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최종 보고서는 문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라. 왜냐하면 좀 의심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뺏겼을까봐 그런 것들 얼마나 이해하느냐 하는 것들 중점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해 정도, 그 다음에 풀이 결과, 발표 자세 등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팀 활동 보고서는 생략했습니다. 개인별 활동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팀워크 평가는 이제 우리 컨설턴트이신 분이 이제 팀원 간의 평가도 좀 반영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전부를 각자가 평가할 수 없어요. 47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별로 나눠서 조 내에서 다른 사람이 발표한 거를 보고 채점을 해서 올려주면은 그거를 반영을 하는 거. 그게 많지는 않지만 한 5점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녹화도 5분 이내. 저는 특이하게, 특이한 건 아니죠. 발표자라도 페이지 수가 넘어가면 감점합니다, 저는. 5페이지면 5페이지지, 6페이지면 그만큼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감점을 각오하고 그래도 쓸려면 쓰고, 왜냐하면 페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5분 넘어가지 않게끔 1초라도 넘어가면 감점한다 했더니 5분 이내로 딱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조교 출제자의 평가 평균을 했고 평가 기준을 이제 문제 설명, 논리성 설득력, 그다음에 최종 평가의 적절성, 그다음에 노력 정도의 표현 등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발표 예를 보시면은 초기 상태, 이런 게 써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 이해에 대해서 자기가. 최성호입니다. 기고 IC BBL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상태에서 AD의 길이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BC는 수평축과 평행합니다. 세타 원투 이거 조정하여 얘가 발표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집어넣었더니 이게 나왔네. 기구의 초기 상태. 이 보시면은 이제 문제입니다. 복잡한 글씨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이제 이 데이터들이 위에 나오고 그 중에서 최적 세타 원투가 70에서 80도. 그거를 하는 이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 2에 대한 거. 네, 식들이 보시면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하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일단 팀플레이는 좀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게 혼자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좀 학생들도 부담되고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동영상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동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를 퀴즈를 봐야 되는데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ICPBL 할 때는 동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 퀴즈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게 있었는데 그걸 하진 못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Q&A 세션에서 그 출제자와 학생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학생들과의 그 상담 기회 부족으로 애들이 자꾸 딴 길로 나가는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잘 찾아오지 않으면 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거꾸로 물어보고 뭐 이런 거로 해서 겉으로 빗나가는 애들을 좀 방향을 잡아주고 한 그런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는 이 사실은 어떻게 이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지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최종적인 결과물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물에 이르는 과정이 중요한 건데 얘네들이 아까 그 데이터에도 보시지만 그냥 무조건 컴퓨터로 막 돌려서 그 중에 값을 자기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찾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어요. 이 디자인이 좋으냐, 저 디자인이 좋으냐, 그럼 뭐, 예를 들면 푸프 매트릭스라든가 뭐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또 그 다음에 뭐 통계적인 기법, 이렇게 좀 그 앞으로 디자인하는데 필요한 그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지도가 좀 부족했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만일에 내년에도 뭐 코로나 사태가 없겠죠. 이제, 내년에는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제대로 된 프로세스 하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발표는 뭐 간단히 이렇게 마치고요. 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예, 뭐 질문 없으시면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소프트웨어 학부의 스카시입니다. 네, 지난 학기에 제가 담당했던 소프트웨어 공학 교과목의 ICPBL 수업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소프트웨어 공학 교과목은 소프트웨어 학부의 4학년 전공 심화 교과목이고요. 강의 3시간, 실습 2시간, 총 4학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2018년도에 이 교과목에 처음으로 ICPBL을 도입을 했는데요. 지난 학기에 그러니까 두 번째 운영을 했고요. 총 32명의 학생이 수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 교과목에서는 이 내용이 이제 높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아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뭐 개발 조직, 관리,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뭐 다양한 기법을 뭐 다각적 측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저는 이제 뭐 학생들의 아웃풋 뭐 이런 거보다는 이것들을 어떻게 쭉 진행하게 되었는지 이런 걸 스토리처럼 이렇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교과목에 ICPBL을 도입해서 운영하게 된 이유를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선 언급했듯이 소프트웨어 공학 교과목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매우 실무적인 부분을 다뤄야 되는 게 맞는데 전통적인 뭐 이론 전달 방식의 강의 중심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보이는 대로 뭐 Death by PowerPoint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수업을 진행해 보니까 제가 항상 왠지는 모르겠지만 1시 수업이 잘 걸리는데 봄날 1시에 수업을 하면 거의 대부분 저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이렇게 안 되더라도 뭐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 강의, 뭐 교과서 읽는 강의 뭐 이렇게 되기도 매우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교과임에도 분명하고 깊이 교과목이 되거나 혹은 학생들이 다양한 이론 지식을 습득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실제 현업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교과목에 실습을 도입을 하는데요. 실습을 나름 신경 써서 준비한다고 해도 교수 조교 2명이서 2시간 동안 30명 이상의 학생을 제대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습 진행이 잘 안 되면 학생들은 기계적인 작업만 하게 되고요. 실습을 진행하더라도 제대로 이제 학습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이제 실습이 너무 쉽거나 학생들이 너무 쉬우면 학생들이 굉장히 수동적이 돼버리고요. 너무 어려우면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보이는 것처럼 학생들의 참여도를 오히려 저하시키는 이런 실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 역시 도입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현업에서도 팀 단위 소프트웨어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필수적이고 학생들이 좀 더 현실적인 현장에
환경에서 좀 더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팀 프로젝트를 도입을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네, 교수의 expectation과 학생의 이를 받아들이는 데는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특히나 프리라이더에 대한 이제 불만이 굉장히 크고요. 이로 인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뭐 성적 이런 거에 대한 불안도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모이면은 학생의 모티베이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교과목 운영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한국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듯이 그림 한 장에 1000마디 말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고 한 번의 경험은 그림 1000장의 가치가 있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구가 표현을 잘 하듯이 학생들은 이제 적절한 문제 해결, 즉 경험을 통해서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고 또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경험 중심의 학습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뭐 이런 것들도 알았고요. 산업 현장의 문제와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고 고려한 이런 실질적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적 이론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현실적 수행 능력을 효과적으로 배양하는데 ICPBL이 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찾아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ICPBL을 도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ICPBL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수업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교수가 강의를 통해서 학습할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기존의 강의 방식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교수는 일을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ICPBL 강의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기존의 강의를 PBL 강의로 바꾸려고 하니까 멘붕이 왔습니다. 그래서 PBL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소프트웨어 공학 교과에는 PBL 적용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내용을 많이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또 따로 또 찾아보니까 이공계에서는 PBL을 두 가지로 해석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의 협력, 주도적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Problem Based Learning이랑 의사결정 기회나 책임을 부여해서 목적 지향형이 되는 Project Based Learning. 뭐 이렇게 둘 다가 있어서 이걸 찾아봤더니 둘 다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둘 다 같이 적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교내에서 보니까 산학 연계를 통해서 뭐 실질적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개념인 Industry Coupled PBL 뭐 이런 것들도 도입되어 있고 현장의 문제를 제공하고 뭐 문제 해결 개입 여부에 따라서 메카 뭐 이렇게 총 4가지 유형으로 또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evaluate, 즉 문제는 교수가 설계하고 산업체에서는 이제 평가나 피드백을 제공하는 이 유형을 택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자산이고요. 기밀이고 또 개발 방법이 노하우인 소프트웨어 회사들에서 현업의 문제나 뭐 관련 소프트웨어라든지 관련 정보를 주기를 굉장히 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을 택하게 됐고요. 이런 유형을 택하면서 저는 기업에서 진행했던 뭐 기술 자문, 기술 이전, 재직자 교육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현업 실무자 혹은 기업 전문가들을 좀 초청을 해서요.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뭐 추후에 결과물 같은 것들을 검토나 평가나 뭐 피드백 같은 걸 좀 도와달라라고 부탁을 먼저 한 후에 이제 연구실에 인턴 학생들이 꽤 있고 연구실에 대학원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랑 같이 토론하면서 시나리오를 좀 조정하고 그다음에 난이도 이런 것들도 좀 낮추거나 높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완성한 시나리오를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학생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의 B2B 부서에서 개발 프로젝트를 주로 담당하는 5년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하고요. 한양대학교에서 이 회사의 프로젝트를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달라 이런 프로젝트를 요청하게 되는데 예산은 충분하지만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고 이게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많은 수주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양대에서는 뭐 제안할 소프트웨어를 에 대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뭐 세부 요구사항을 도출할 수 있는 협조 인력을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교수 1명, 학사팀, 교직원 1명 이렇게 배정한다는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요. 이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1년 정도 개발을 해서 20년 정도 유지 보수를 하고 3개월 내에 프로젝트를 기획해야 된다. 이런 가정을 뒀을 때 이제 이 회사에서는 그러면 회사에서도 이걸 굉장히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5명에서 7명 중 이 부서에서 착출을 해서 한 5팀 정도를 만들어서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제안을 하고 또 구체적인 개발 계획까지 수립해라.
그러고 나서 이 5개 프로젝트를 이제 한양대 보직자를 대상으로 3개월 있다가 발표를 한다. 그리고 거기서 결정을 하겠다. 갈지 안 갈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지 말지. 네, 여기까지 하면 제가 작성한 시나리오이고요. 이거에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 시나리오, 프로젝트 시나리오인데 이 프로젝트 시나리오 안에서 풀어야 될 문제 역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뭐 정의,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정해지고 나면 그 이후에는 첫 번째로 어떤 개발 프로세스와 어떤 방법을 적용을 해야 1년 동안 가장 효율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까. 두 번째, 어떻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확하고 세밀한 요구사항을 추출하고 명세하고 검토하고 협상하고 검증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기획한 소프트웨어의 가장 효과적인 설계가 뭔가,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개발 방법은 뭔가. 마지막 문제는 이제 개발은 1년이고 유지 보수는 20년이니까 그렇다면 개발할 소프트웨어의 품질은 어떻게 관리하고 보장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프로젝트 안에 녹여서 어떻게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이것들을 해결을 해야만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걸 언급하고 이제 시나리오를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거는 예전의 얘기인데 2018년도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ICPBL 센터의 수업 컨설팅을 받았는데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수정한 후에 팀 프로젝트를 그럼 하나의 PBL 시나리오로 가져가자. 그리고 나서는 하위에 수행해야 되는 4가지의 문제를 미니 PBL로 나눠서 가져가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수업 계획을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강의 정보, 뭐 튜터 활용 계획, 뭐 주차별 활동, 뭐 이렇게 굉장히 세밀하게 코스 플래닝을 하고요. 이 이후에도 이제 효과적으로 PBL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의 시간을 5시간 연강으로 하루에 다 잡습니다. 그리고는 수업의 전반 1시간에서 2시간가량은 필수 이론 강의만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수업의 3시간, 4시간 정도 남은 부분은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안을 도출하고 발표하고 생각하고 뭐 평가하고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PBL 활동을 계획을 하고요. 이를 이제 PBL 전용 강의실인 저희 학교의 스페이스빅에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강의 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참여자의 역할과 시나리오상 롤플레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참여자는 뭐 교수는 중재자 멘토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되고요. 학생은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하고 계획을 해야 되고 튜터는 수업 전 시간에 다 들어와서 이제 실습은 물론 PBL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거 하나는 동시에 교수와 튜터는 개발 의뢰 고객 혹은 사용자의 대표의 롤플레잉을 꼭 진행을 해야 되고요. 학생들은 회사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역할에 충실히 임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학생들한테 충분히 언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강 전에 이제 수업 계획을 어느 정도 하고요.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게 PBL 수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다행히도 2018년도에 위 내용들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는 뭐 지난 학기 강의에서 뭐 경험 혹은 학생들의 피드백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금만 이제 조정하는 정도로 쉽게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개강 후에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 뭐 2020년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서 온라인 강의가 도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주에서 10주차 정도는 온라인 수업으로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로 강의를 하고요. 온라인 PBL 활동은 라이브로 이제 블랙보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11주에서 16주차 정도는 블렌디드 수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동영상 강의는 유지하면서 이제 면대면 PBL 활동을 강의실에서 진행하고 동시에 이제 뭐 지방에 사는 학생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블랙보드 PBL 활동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장 신경이 많이 쓰였던 부분이 첫 번째, 두 번째 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첫 주에는 강의에 대한 모든 걸 확실하게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매주 팀 프로젝트를 하고 팀 PBL 활동을 진행하면서 토론도 하고 실습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할 거기 때문에 학생 튜터 교수 사이에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넉넉히 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어느 정도 조성을 하는데 일주를 다 썼고요. 2주차부터는 이제 문제를 제시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 충분히 현업의 문제를 시나리오화한 거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요. 이제 실제 현장과 굉장히 유사하게 롤플레잉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롤플레잉을 하면서 시나리오의 이해도도 체크하고요. 학생들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하면서 꼭 알아야 하거나 가정해야 되는 부분까지 꼼꼼히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팀 구성과 팀 빌딩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5명의 이제 학생으로 팀을 구성을 했을 때 학생들의 우선 의사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학생이 어떤 팀을 하고 싶은지, 그 다음에 학생의 능력, 뭐 실무 경험, 관련 분야의 전공 지식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팀이 좀 균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교수가 최소한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팀을 구성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팀 내 학생들의 이제 역량을 좀 파악을 해서 뭐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누가 팀 매니지를 제일 잘할 수 있는가 판단을 하고 팀장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것 자체가 건축공학에 자주 비유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점에 착안을 해서 2018년도에는 이제 집 만들기 이런 액티비티로 팀 빌딩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뭐 2020년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이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주고요. 계속 자기를 소개하고 프로모트하고 뭐 여러 가지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마련하고요. 여기서 정리된 내용을 실시간으로 엑셀로 정리한 다음에 이 정리한 내용으로 이제 팀 빌딩도 하고 팀 구성도 하고 팀 빌딩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대면 수업보다는 효과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요. 다행히 저는 4학년 교과목이라 학부생들이 서로 잘 알아서 생각보다 뭐 팀 구성이나 뭐 팀 빌딩이 원활하게는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남은 주차에는 4개의 PBL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각 PBL 할 때는 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문제를 제시하고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요.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필수 이론 강의를 듣고요. 그다음 개별로 서로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이걸 이제 온라인 PBL 활동에 들어가서 같이 토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PBL 활동으로 이어지는 협력 학습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때 이제 교수랑 튜터는 제일 중요하게 각 팀별마다 온라인 세션을 따로 마련해 뒀는데 이 세션에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제 현업의 입장은 어떠한가, 그리고 이제 꼭 필요한 경우에만 니네가 지금 제안하는 것들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어느 정도 코멘트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PBL이 다 진행되고 나면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미니 PBL 예시만 보자면 우선 이제 설정한 목표, 여기 목표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문제만 제시를 아주 간결하게 하고요. 이때 목표는 학생들한테 공개를 하지 않고 대신에 교수가 요걸 계속 참조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이러한 목표를 스스로 찾아내고 달성할 수 있을지 체크를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학생들은 이제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개별로 문제 분석지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굉장히 많은 문의가 학생들한테 들어오는데 꼭 필수적인 부분만 답변을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제가 얘기한 얘기를 고지고대로 여기 다 적기 때문에 거의 뭐 인포메이션은 최소한으로 주는 게 중요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학생들이 알아서 자료 수집을 해갖고 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지식을 강의를 통해서 듣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굉장히 많이 조사해서 오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PBL 정기 활동 시간에 이제 PBL 활동 강의실에 모이거나 혹은 팀별로 블랙보드 세션에 모여서 이렇게 공유를 하고 토론을 하고 PBL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현재까지 진행한 팀 활동을 정리하고 앞으로 팀 활동을 계획해서 팀 활동 보고서죠. 이것도 역시나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횟수의 PBL 활동이 끝나고 나면 문제 해결안이 도출이 되는데 이제 이걸 최종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뭐 PBL마다 한 번씩 발표하고 최종으로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면 팀 간 평가 그리고 팀 내 평가를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교수자 조교 평가 역시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미니 PBL에서는 역시나 개별 성찰을 진행하는데 요걸 다 읽어보고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피드백을 준다든지 추가 자료를 좀 주게 됩니다. 이렇게 다 이제 PBL 4가지를 다 돌리고 나면 이제 프로젝트의 산출물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최종 발표를 진행하고요. 2018년도에는 이렇게 다 모여서 평가를 진행했는데 코로나 덕분에 반 정도만 수업 강의실에 나오고요. 나머지는 여기 앞에 보이는 랩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대면에서도 발표하고 온라인에서도 라이브 생중계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수업의 종료가 되는데요. 이러고 나면 이제 성적 산출만 남는데 이 성적 산출 부분이 학생들이 가장 이제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는 부분인데
요거를 처음부터 학습 참여도 20, 과제 30, 프로젝트 50으로 계획을 하는데 학습 참여도랑 과제는 크게 어려울 게 없고요. 프로젝트만 조금 평가가 하기 까다로운데 프로젝트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의 점수는 다 개별적으로 주겠다. 네, 라고 얘기를 해서 온라인 PBL 활동을 한 걸 다 뜯어보고 산출물마다 기여도를 표기하라고 해서 이 기여도에 따라서 이제 프로젝트 평가를 개별로 점수에 개인별 프로젝트 평가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 2020년도에 두 번째로 PBL 한 것들을 뭐 종합해 봤을 때, 네. 앤더슨 에릭슨의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PBL 하는데 시간 엄청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뭐 10시간씩 3년 혹은 3시간씩 10년 하면 1만 시간인데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PBL 수업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기는 하는데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고요. 생각해보면 이런 시간을 투자한 만큼 가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로부터 강한 동기부여, 자기주도 학습, 뭐 다양한 리소스 활용, 뭐 실제 이론의 적용,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뭐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수업 사례 발표했던 이제 슬라이드에 나오는 이미지 출처들을 밝히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공학 사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학기 엔터테인먼트 디자인학과의 크리에이티브 프로토타이핑 수업을 맡았던 최지원입니다. 작년 여름에 아마 7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ICPBL 교과목 기초교육을 듣고 나서 이 수업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이 수업은 8년 정도 꽤 오랜 학기에 걸쳐서 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수업이고요. 조별로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실무와의 연계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매체를 다룬다는 점, 또 특히 문제 해결의 과정에 있어서 조별 토론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져야 했고요. 또 제시된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 스스로가 답을 찾아 나가야 하는 그런 과정 중심의 수업이라는 점에서 ICPBL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취지와 맞닿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ICPBL로 정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존에 운영했던 커리큘럼을 ICPBL의 문제 중심의 학습 과정에 맞게끔 보완하고 또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개발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방학 중에 진행되었던 박현미 교수님과의 개별 면담, 컨설팅 시간을 통해서 사전에 제출했던 운영 계획서에 대해서 점검을 받았고 말해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기존 모듈을 세부적으로 수정해가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수업은 문제 해결형 C타입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것은 현장에서 해결이 필요한 시의성과 실제성 있는 문제들을 교수가 설계하고 학습자들이 피드백과 평가를 함께 진행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우선 이 수업은 미래의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합니다. 멀티미디어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이 결과로 미디어 콘텐츠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반면에 그 안에 담겨진 콘텐츠의 그 내용이 굉장히 표준화되고 획일화되어서 독창성과 다양성은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과 그 프로세스, 콘텐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봄으로써 학생들이 분별력 있는 시각을 갖도록 그것을 목표에 두어서 이제 개발했던 수업입니다. 여기서 학습자들은 콘텐츠를 디자인하는 프로세스를 아날로그 프로토타이핑을 중심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조금은 상반된 느낌이지만 아날로그 중심의 시각을 갖고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에 접근하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 더 느리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사고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해보는 것이 이 수업에서 학습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이 수업은 아날로그 프로토타이핑을 중심으로 경험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래에 있는 저 세 줄의 문구가 실제 수업 기획서에 제시했던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가위, 종이, 연필 등의 매체를 학생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만져가면서 제작을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난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면서도
이 상황이 이제 4월쯤이면 풀리겠지, 4월 초면은 대면 강의를 할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다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괴로워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 대면 강의로 전환될지 모르는 이런 막연한 상황에서 이제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현재 상황, 그러니까 디지털과 온라인이라는 환경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고, 포토샵이나 메모장, 그림판,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로우 그래픽 툴을 활용하는 것으로 방식을 전환하여서 프로토타이핑 제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로우 그래픽 툴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면서 기존의 아날로그 도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불가능했던 그런 지점들을 오히려 역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더 빛을 발하는 그런 제작 방식들도 발견을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어플리케이션, AR 어플리케이션, 웹진이라는 세 가지의 프로토타이핑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ICPBL 수업을 준비하면서도 한 가지 모듈을 개발해서 이 세 가지에 골고루 이제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개별 컨설팅 시간에 피드백을 받은 후에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의 프로젝트를 2개로 줄이고 한 가지 모듈을 추가 개발을 해서 총 2개의 프로젝트에 각각의 시나리오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보편적으로 제시되었던 기존의 모듈을 각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게끔 세밀하게 구조화할 수 있었고요. 또 모듈 1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다시 점검을 해서 모듈 2에 이제 반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다듬어 갈 수 있었습니다. 주차별 운영 계획서의 모습인데요. 2주차부터 10주차까지의 첫 번째 모듈을 적용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9주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온라인 강의가 시작되면서 조금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실제 만날 수 없는 그런 온라인 공간에서 이제 함께 작업물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이 시스템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주의 과정을 Thinking, Ideation, Implementation, Process Design and Making이라는 전체적인 틀을 잡은 후에 그 안에서 주차별로 단계적인 목표를 갖고 체계적인 토론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11주차에는 인터랙션 디자인에 대한 레퍼런스를 소개를 하면서 렉처를 진행을 하였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두 번째 모듈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5주에 걸쳐서 진행을 하였고요. 이때는 학생들이 이러한 시스템과 환경에 좀 많이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진행이 수월했습니다. 크게는 모듈 1과 동일한 4가지의 프로세스를 거치지만 그 안에서의 구성 요소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모듈 1과 모듈 2의 시나리오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모듈 1은 20대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프로토타이핑을 제안해야 하는 문제 상황에 놓여있는 디자이너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모듈 2는 태블릿 PC를 기반으로 해서 웹진의 리뉴얼 디자인을 제안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디자이너 입장에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과정을 아래와 같이 구조화하였습니다. 평가 항목표와 평가 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듈 1, 2는 각각 다른 상황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고, 시나리오 안에서 제시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절차들, 그러니까 문제 분석지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다르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모듈 1에서 제가 처음으로 제시했던 공통 소스이고요. 20대에 관한 에세이입니다. 다른 세대가 아닌 20대, 학생들이 속해 있는 나이이기도 하고요. 이 세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하는 목표를 가지고 짜여진 모듈이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개별 문제 분석지를 별도로 제시하였습니다. 여기부터는 팀별 문제 분석지입니다. 매주 팀별 문제 분석을 하고 2주에 한 번
그 조별 토론방에서 나와서 전체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이제 다른 팀의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하고 다시 반영해보는 그런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약간 분산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팀을 구성하고 매주 진행해야 할 분석지를 배포함으로써 이제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이 목표의식을 가지고 조금 더 집중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듈 2에서 제시했던 문제 분석지고요. 모듈 2의 시나리오는 기존의 웹진을 리뉴얼하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태블릿 PC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들을 분석해서 그것을 적절히 적용하는 앱을 설계하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 발생하는 인터랙션을 설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지점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도록 문제 분석지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행도 평가서의 양식입니다. 각 프로젝트가 끝날 때 학생들에게 자신의 수행도 그리고 이제 팀원들의 수행도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해 볼 수 있도록 구글 폼을 만들어서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 결과물입니다. 양이 많아서 결과물의 일부만 가져왔는데요. 그래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개별 분석지의 결과물이고요. 블랙보드에 소규모 그룹방을 만들 수 있는 브레이크아웃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것을 활용해서 조별로 방을 만들어 주었고 그 안에서 토론하고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 수업은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이 수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별로 토론방 안에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방식, 그리고 조별방에서 나와서 메인룸에서 발표를 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방식, 그리고 받은 피드백을 블랙보드나 네이버 카페를 활용해서 댓글로 기록하고 타 조원이나 교수자나 실무자에게 받은 의견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의 웹진을 리뉴얼하는 두 번째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다음은 수행도 평가서의 결과이고요. 첫 번째 모듈이 대부분 점수로 평가하는 정도로 항목을 구성했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대답이 비교적 간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을 해서 모듈 2에서는 학습 과정에서 중요했던 점, 인터랙션과 센서의 활용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자신의 의견을 역으로 다시 한번 낼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고요. 온라인으로 진행한 한 학기에 대해서도 스스로 성찰해 볼 수 있는 항목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듈 2에서는 각 항목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모듈 1보다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답변을 적어주었습니다. 온라인 환경이라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했고 불편한 지점들도 있었기 때문에 더 모니터를 더 뚜렷하게 가까이서 보려고 노력을 했었다, 이런 피드백도 있었고 또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던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한 학기 과정을 진행하면서 학생들 스스로가 어떤 고민이 있었고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고스란히 전달받을 수 있었어서 저 스스로도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업 사진을 몇 장 첨부해 보았습니다. 채팅창을 활용하는 모습이고요. 소규모 토론반에서 이제 같이 토론을 하다가 중요한 이슈가 떠오르면 이제 전체 그 채팅창에다가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각각 다른 토론방에 있어도 그 공지를 이제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브레이크아웃 기능으로 제 조별 토론방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제 같이 문제 분석지를 작성을 하든지 아니면 같이 자신의 화면을 공유하면서 토론을 이끌어가는 모습입니다. 블랙보드 상에서 제공되는 화이트보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학생들이 아이디에이션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토론방에서 나와서 메인룸에 모여서 이제 전체 학생들이 진행 상황들을 발표하고 공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했던 내용들이고요. 한 학기 수업을 돌아보면서 제가 느끼고 알게 되었던 부분들을 좀 적어보았습니다. 우선 ICPBL의 특징인 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저는 두 가지 방법을 각각 적용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모듈에서는 워밍업 단계에서 학생들이 제출했던 개별 과제를 제가 검토해서 그걸 기반으로 하여 제가 정해 주었고, 두 번째 모듈에서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 수업이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만큼 이미 서로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격이나 학습 패턴, 작업 패턴이 맞는 학습자들이 직접 팀원을 꾸리는 방법이 대면할 수 없는 당시 온라인이라는 학습 환경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대면 수업을 하지 않고도 온라인상에서 조별 토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프로젝트의 과정이나 절차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 수업의 취지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실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이크아웃 기능을 활용해서 조별 토론방을 운영할 수 있었다는 점이 정말 굉장히 다행스럽고 좋았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사실 학생들이 제출한 성찰 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메인룸에서는 선뜻 말할 수 없었던 의견들을 조별방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사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한 강의실에서 조별 토론과 제작이 한꺼번에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강의실이 굉장히 시끌벅적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온라인에서는 타조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팀원들끼리 보다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채팅창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채팅창에 질문이나 답변을 이렇게 적어 놓으면 오히려 다른 학생들이 더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수업은 두 가지의 프로젝트를 각각 다른 모듈로 분리하여서 운영을 하였는데 각각의 모듈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모듈의 주제는 다소 추상적이었고 두 번째 모듈은 명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문제 분석지를 만들 때도 첫 번째 모듈에서는 학생들이 좀 더 자유롭게 생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고, 반면에 두 번째 문제지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자율도를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성찰 일지를 확인해 본 결과 두 번째 모듈에서 흥미를 느낀 학생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해결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학생들이 명확한 범위 안에서 생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교수자는 문제의 성격과 범위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듈 2의 문제 분석지와 수행도 평가서, 성찰 일지 등의 항목을 구성할 때 저는 제가 학습자라면 어떤 것이 궁금할까, 그리고 지금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교수자가 아닌 학습자의 시선에서 학생들의 경험이나 성찰에 집중을 해본다면 그 고민들이 자연스럽게 수업의 내용과 학습자들의 학습 성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이것이 ICPBL을 포함해서 앞으로 진행될 여러 가지 수업들을 운영해 나갈 때에도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의미 있는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대학의 송지성 교수입니다. 지금 저희 이제 대학원에서도 이 ICPBL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해서 지난 학기에 제가 학부 수업과 일단 대학원 수업 둘 다 ICPBL을 하면서 어떻게 같이 또 연결할 것인가 해서 시작한 수업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악 상태가 안 좋아요. 음악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좀 잘 안 맞네요. 원래는 잘 맞는 건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ICPBL 플러스 시각대칭 워크샵 프로세스는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학생들 수업에 따른 결과물을 사실은 학부하고 연결했습니다. 학부가 2학년 아이들이었고요. 대학원생들하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해서 학부생 아이들한테 아직 캐릭터를 개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학원생들한테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고, 이거에 따른 어떻게 실질적으로 매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패키지를 통해서 고객과 직접 만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병행했는데요. 그래서 학부에서 아까 보신 캐릭터는 지금 기업이 결정을 해서 장학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 이전비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할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그걸 통해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학부나 대학원에 중국 학생들이 있어서 저희가 목표가 중국 진출을 위한 푸드 간식용품 개발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중국 현지와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부정연상, 그래서 원래 기업에서는 로라앤폴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기를 원했는데,
폴이라는 영어가 PAUL에서 자칫 파울을 읽히고 중국에서의 발음과 확인해 볼까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저희가 이제 디자인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QR 코드 같은 걸 더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아까 초반에 보셨듯이 이 회사가 지금 크리나리오 회사가 청소용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청소용품 만드는 회사가 느닷없이 펫 용품 만든다니까, 그 후드를 만든다니까 사람들이 의아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걸 분리를 좀 하자. 그래서 저희가 에이징 라인과 프리미엄 라인 나눠서 아기 때, 그러니까 퍼피 때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견 때, 그다음에 노견 나누고 임신견과 비만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총 이 5가지를 했고 추가로 지금 더 훈련견까지 좀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 링크 플러스하고 연결돼서 지금 저희가 시작품 제작비까지 학교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총 얘기해 드리지만 학교와 기업과 그다음에 저희 학생들과 같이 산학연이 연구된 좋은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이제 온라인 상태로 어떻게 이제 유통을 강화할 것이냐. 두 번째는 프리미엄으로서 어떻게 포지셔닝 할 것이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5가지를 어떻게 라인을 할 것이냐를 이제 대학원생들이 이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통해서 만들어냈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새로운 네이밍과 브랜드 디자인 전략을 갖고 갈 것이냐. 그 다음에 고객 접점에 대한 키 아이템을 어떻게 극복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저희가 이제 패키지 중심으로 움직여주고 아마 차후에 지금 이 회사가 저희하고 잘 돼서 영상까지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영상까지 만들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크리나리오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청소용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청소용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저기 보면 저희가 디자인 대학으로 이제 기업 유료 멤버십 운영 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자인 대학에 있는 인공지능 UX 디자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베이직은 한 500만 원, 그다음에 베이직 플러스는 800만 원, 그다음에 프리미엄은 1000만 원 정도 이 멤버십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나리오라는 회사는 한 중간에 베이직 플러스와 프리미엄 중간 사이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거의 끝났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드린 거는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하기 일보 직전이고요. 그래서 링크 사업단에서 이제 시제품 개발비를 지원받아서 그 시제품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시장 국내하고 중국 시장은 학생들이 많이 해서 지금 엄청나게 크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생들이 처음에 아직 2학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학년 1학기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실 드림을 잘해요. 그래서 저는 2학년 애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이제 캐릭터 개발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부에서 나온 걸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크게 4가지를 골라서 4가지를 기업과 협의한 끝에 첫 번째 안이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중국에 좋아하는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비교고, 이 두 번째는 상당히 재미있는 아이인데 생각보다 중국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안은 이제 의외로 제일 좋아하는 아이였고요. 이 밑에 54명은 빨간색은 뭐냐면 이 중에서 가장 한국적인 한국스러운 게 뭐겠냐고 물어봤더니 맨 마지막이 이제 한국스럽다는 느낌이 왔는데, 그래도 지금 3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이걸 결정을 하고 이걸 통해서 지금 리파인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학부생이 이제 해서 이 학생에 대해서는 지금 장학금 비용으로 지금 비용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좀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르라인 4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제 할 거냐. 그래서 메인 고객 접점 아이템이 패키지 디자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학원 중심으로 해서 LMP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폴이라는 단어를 잘못하면 파워를 읽었을 때 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LMP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고, 올 그린 앤 올 크리라는 이제 저희 슬로건도 만들어내서 이 제품이 굉장히 청정 제품이라는 것을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체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도 나왔고요.
아마 이제 이 회사가 아마 원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금 중국에 이미 큰 매장이 지금 여러 개 회사와 함께 하는 게 있는데 거기 진출할 예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매장에 가면 이런 모습의 사인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이런 모습이든지 둘 중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실제로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많은 그 서식물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에 우리 링크 사업단에서 시제품 제작비를 이제 받아서, 저희가 모갑이라는 것은 지금 공학대학에서 모갑과 디자인대학의 모갑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모갑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더 고도화시키고, 디테일화시키고, 리파인시키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다양한 디자인이 나왔고, 그 디자인을 어떻게 이제 계속 그 패키지를 정리할 것이냐 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프리미 라인과 그 에이징 라인을 좀 분리해서 새 거 쓰자 뭐 이렇게 당당해서 나오고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가 이렇게 뭐 색깔도 놓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매체 그다음에 그 소재에 따라서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총한 뭐 이런 모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같은 그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업체에 들어가서요. 업체는 지금 2개 다 쓴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갑할 수 있던 것도 이제 학교 링크 사업단의 도움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비스를 해달라 해서 서비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 그 수업의 이제 가장 큰 의의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그 학부와 그 대학원을 같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뭐 디자인 대학에 오면 이제 그림을 잘 그리는 개념은 이제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들어올 때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 2학년 초 때까지는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그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이제 그림보다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림은 학생들이 그렸고요. 그 외에 이제 어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든지 브랜드라든지 이거는 학생들이 아직 2학년이 하기에는 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학원생들이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제가 양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연계했다는 어떤 큰 이유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가족회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라는 회사는 저희한테 가족회사 됐고요. 또 하나는 저희하고 로열티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이지 플러스와 프리미엄 그 사이에 상당한 그 매출이 굉장히 작은 회사인데 상당한 비용을 저희한테 내서 그중에 일부가 학생들 장학금으로 해서 기술 이전비로 나가고요.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링크 사업단과 연계해서 시제품 제작을 아까 보시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학교가 또 직접 접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학생과 그 다음에 기업이 셋이 하나 돼서 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러닝 개런티 합의서입니다. 그래서 뭐 비용은 지금 적지는 않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걸 통해서 한번 개발해 보고 이걸 통해서 실제로 비용이 나오게 된다면 이것도 좋은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저희 학생이 이제 이런 그 컨셉을 잡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강아지는 자기한테 코미디언이다. 그래서 재밌게 만들어주는 이런 걸 끝으로 모든 수업이 하나같이 학생들 위주로 이 아이들이 직접 경험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디자인 대학과 제 생각은 뭐 제 생각이겠죠. 그 대기업과 하다 보면 좀 부족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소기업은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송영 이 사장님이 이 중소기업은 담당자가 없는데 이 학생들하고 했더니 한 뭐 20-30명이 한 번에 한 학기 내내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그래서 사장님이 고맙다고 해주셨고, 그 다음에 저희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링크 사업단을 통해서 오는 그 시제품 제작을 통해서 그 모갑을 고도화시키고 정밀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에는 완성을 질 거고요. 이걸 통해서 지금 이미 아까 그 심볼 마크 브랜드는 지금 상호 등록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지금 영상, 이거에 대한 영상물, 이걸 홍보 영상을 이제 저희한테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걸 더 추가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고요.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 학생들이 만든 것이 실제로 판매가 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학대학 건설환경공학과의 곽동혁입니다. 저는 오늘 기초공학과 고급 토질역학의 PBL 문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일단 시작을 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박사 과정을 지나고 석사 과정을 지나면서 저는 수업을 배우고 단순히 연구하는 방법만 배웠지 교육에 대한 방법을 따로 배운 적은 없었습니다. 교수가 되고 나서도. 하지만 이번 IC PBL을 기회로 컨설팅을 하면서 교육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교육 트렌드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그래서 IC PBL 센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컨설팅 담당이셨던 박형민 교수님한테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IC PBL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 과에는 이렇게 PBL을 진행을 할 만한 마땅한 공간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공학관에 있는데, 근데 그 프라임 지원 사업에서 저희 과 건물, 한 건물이 이렇게 거진 창고처럼 운영되던 이렇게 공간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프라임 지원 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제 기준에는 아주 멋지게 탈바꿈을 해서 학생들이 토론 활동을 하거나 ICPBL 수업을 할 때 지금 현재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임 지원 사업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계속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 혼자 했었으면은 아마 가능하지 않았던 이 ICPBL 수업이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진행이 되었기에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처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저희 수업에 문제를 제공해 주신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주 한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문제를 제공해 주지 않으셨으면 또 현장 견학, 또 현장 발표를 준비해 주지 않으셨으면은 이런 ICPBL 수업을 진행하기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의 특성상 이제 현장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현장이 수도권에 있기는 하지만 파주에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캠퍼스에서 파주까지 약 왕복 150km라는 긴 거리가 있는데 이거를 또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차량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학생들과 편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량 지원을 해주셔서 공학교육혁신센터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찌 보면은 되게 신교육 개념인 ICPBL이라는 것을 이렇게 토대를 마련해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게 어찌 보면 플랫폼인데 플랫폼을 이렇게 먼저 자리를 잡아야지 그 위에서 많은 수업의 생태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점차 이제 토대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지원 체계라든가 지원 체계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원 체계가 잡혀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ICPBL이 잘 영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마치고요. 그러면은 저희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수업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기초공학은 어떤 수업이다, 고급 토질역학은 어떤 수업이다 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ICPBL과 ICPBL 플러스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성찰 부분에서 ICPBL이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는 이미 많이 아셨을 것 같아서 성찰 부분에서 학생들의 성찰 또 교수자 저의 성찰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기초공학은 학부 4학년 과목입니다. 기초라는 것은 이제 구조물이 땅에 안전하게 서 있게 하는 구조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작은 구조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얕은 기초로 이렇게 구조물이 이렇게 떠받치는 구조물이 땅 속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높은 빌딩 같은 경우는 그 하중을 이제 떠받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목 같은 깊은 기초가 안방까지 이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것을 기초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기초를 설계를 하는 게 이 기초공학의 목표인데 기초를 설계를 하려면은 기초는 땅 속에 있으니까 땅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안 특성을 집안 조사 결과로부터 알아내는 것이 하나의 수업의 목표고 그 다음에 이 기초의 지지력
및 치마, 그러니까 기초 위에 하중이 있다 보니까 땅이 침하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침하가 될지 계산하는 것, 그리고 주어진 하중에 따라서 어떻게 기초를 설계를 해야 되냐라는 것이 이제 기초공학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고급 토질역학은 토질역학이라고 학부 과목이 있습니다. 그 학부 과목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토질역학이라는 것은 이제 흙의 움직임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흙이라는 것은 위에 하중이 주어지게 되면은 안밀이 되고, 안밀이 되면 치마가 이루어지는데, 안밀량은 얼마고 그 치마되는 시간은 얼마냐, 그것을 조금 더 고도화시킨 게 고급 토질역학에서 배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배수 조건 또는 비배수 조건일 때 흙의 전단 강도가, 흙의 강도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흙의 한계 상태 전단 강도 또는 흙의 소성 고동이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배우는 항목이 고급 토질역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공학은 어찌 보면 조금 더 응용 학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고급 토질역학은 조금 더 원리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수업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아무래도 현장 연계 수업이다 보니까 그럼 현장을 어디를 타겟으로 잡았는지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삼았던 그곳은 그 교량의 기초와 성토를 설계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교량이 어느 곳에 있는 교량이면은 이 김포 파주가 지금 현재 고속도로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김포 파주 고속도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현재 건설 중이 또 있고, 뭐 이미 개통된 곳도 있는데요. 이제 김포랑 파주를 연결하는 이 고속도로를 짓는 와중에 그곳에 한 곳에 409에 이렇게 야동 2교라는 교량이 설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교량이 주어지게 되면은 교량 자체의 무게가 있으니까 이제 교량을 받들어주는 기초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또 이 부분이 땅이 보시면 알겠지만 논밭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연약지반, 그러니까 땅이 되게 무른 지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 콘크리트 덩어리를 올리게 되면은 치마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하게 떠받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기초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IC PBL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 교량에 대한 기초를 설계하는 것을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또 고속도로라는 것은 이게 직진성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땅 높낮이가 있다고 해서 밑으로 내렸다가 위로 올렸다가 하면 안 되고, 앞으로 쭉 가게끔 이게 고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높낮이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땅이 연약지반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약 15m 정도의 성토를 하게 됩니다. 성토라는 것은 이제 흙쌓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제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제방을 만들었을 때 그 연약지반에서 일어나는 치마가 얼마냐? 그럼 제방을 또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냐가 이제 대학원 팀한테 요구했던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한번 이렇게 글로 적어 봤었는데요. 제가 기억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이제 기억이 H설계사무소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억이 학부생이 맡은 역할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억은 그 Y교량, 야동 2교 교량의 기초공사를 설계를 하는 임무를 맡았고요. 근데 그냥 설계를 하면은 많이 힘드니까 제가 이렇게 이응 과장이라는 사람을 끌어들였습니다. 이응 과장은 이제 경력 10년 차의 이응 과장이고, 이응 과장이 조언을 해주는 게 이런 조언들이 있는데 이것을 풀면은 너가 설계를 할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이끌었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상하시다시피 그 이응 과장이 이제 대학원생의 역할을 했는데요. 이응 과장이 맡아야 하는 일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성토를 했을 때 안밀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성토되는 이 사면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 것도 이제 이응 과장이 맡은 일이고, 또 이응 과장은 거기에 플러스 그 기억 사원의 그 교량 기초 설계를 이제 도와주는 역할, 그래서 멘토 멘티 역할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회사 내에서 과장과 사원 역할로 나눠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고요. 그 다음으로 그럼 수업을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학기에는 초반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개강을 2주를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3주차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3주차 때 이제 보통의 그 학기대로 갔을 때의 3주차를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3주차 때 개강을 해서 3주차부터 11주차까지는
일반적 강의식 수업을 온라인 수업을 활용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설계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문제를 주어지면은 학생들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초반부에는 이제 강의식 수업을 진행해서 이제 기초 지식을 얻는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12주차부터 15주차 때까지 그때 이제 대면 수업이 방역 수칙을 지키면은 이루어질 수가 있어서 4주차 정도를 이제 PBL 대면 토론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주차 때 이렇게 강의식 수업에 대한 시험을 치렀고 16주차 다음 주에 현장을 방문을 해서 학생들이 PBL 활동을 해서 만든 결과물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강의식 수업을 진행을 할 때 바로 PBL 수업으로 진행을 하면은 힘드니까 강의식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이제 과제들을 제출을 했는데요. 그 과제들이 교과서에 있는 과제가 아니라 그 PBL 그 시나리오에서 주어진 문제를 갖고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미리 그 보고서라든가 설계 보고서 같은 것을 제공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부분들을 생략을 해서 학생들한테 주어주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풀어라 라는 과제를 미리 주어져서 PBL 수업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지는 않게 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사진은 이제 PBL 대면 토론 수업을 진행했던 이제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대면 토론 수업을 했지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토론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4주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기지반 보고서 또는 일반 보고서들을 제공을 미리 했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설계 보고서가 제공이 됐기 때문에 솔루션이 주어져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근데 학생들한테 주문하기엔 솔루션은 너네들이 참고만 할 것이지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만의 독창적인 설계를 한번 해보라라는 주문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하려면은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교과서라든지 아니면은 설계 지침서 아니면 시방서, 설계 해설서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인터넷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또 인터넷에서는 좀 짤막한 지식밖에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서적들도 이 PBL 활동을 할 때 한쪽 구퉁이에다가 배치를 해놔서 학생들이 그 설계할 때 필요하면은 그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학원생들은 이제 연구실에 있는 모니터를 갖다가 강의실로 옮겨와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설계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학부생들도 되게 활발하게 토론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설계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4주간 저는 뭘 했냐라고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어찌 보면 1:1 튜터링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이 있을 때 질문에 답해주고 각 팀에 이렇게 다니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또 진행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관련 필요한 서적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1:1 튜터링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만약에 강단 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으면은 학생들과 그렇게 많은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제가 학생들 옆으로 다가가서 튜터링처럼 질문하니까 학생들 되게 편하게 느껴서 되게 활발하게 교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대학원 학부를 조인트 팀을 결성을 해서 대학원 팀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고 학부팀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는데 일단 그 각각의 나름대로 문제를 풀 때 대학원생들은 멘토로서 학부팀의 문제를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또 멘티들은 이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대학원 그 멘토에게 물어보는 역할을 주문을 했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었는데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이따가 성찰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 현장 견학을 진행을 했는데요. 현장 견학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그 현장에 가서 현장 전문가의 그 사업 소개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 학생들이 만들어둔 그 설계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발표를 진행을 할 때 그 현장 전문가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평가를 진행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발표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이제 현장으로 이동을 해서 실제 현장을 보면서 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아니면 신기술 공법들, 아니면 시공 사례들, 아니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들에 대한 것을 더 자세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수업에서 커버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는데 현장에서 직접 설명을 들어서 학생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현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들었을 때 학생들이 가장 활발하게
현장 전문가들한테 질문도 하고 필요한 궁금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엔 단체 사진을 찍고 현장에 방문하면은 당연히 필요한 점심 식사와 디프리를 한 다음에 귀결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ICPBL의 요구사항으로 이제 주차별 팀 활동 보고서를 각 팀에게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최종 발표를 진행하게 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보고서를 제출을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PBL을 만들면서 기대했던 것은 일단 강의실에서는 할 수 없는 현장에 대한 경험들을 학교 내에서도 할 수 있을까? 그게 항상 고민이었었는데요. ICPBL을 하면서 현장에 직접 가서 자기들이 설계한 문제를 가져갔던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설계를 하면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학생들이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문제 대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팀별 학습을 진행을 해서 이렇게 팀 활동을 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발표 및 보고서를 작성을 시켜서 발표 능력과 보고서 작성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조인트 팀을 만들었었는데요. 이제 조인트 팀으로는 어찌 보면은 학부생들한테 한 교량의 기초를 설계를 하는 게 어찌 보면 좀 과도한 일이 될 수가 있는데요. 좀 그렇게 힘들었을 때 이제 멘토들한테 물어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팀이 되고자 했고, 또 멘토들한테는 솔직히 그런 프로젝트 해결 부분에 대해서 학부생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을 수는 없었겠지만, 근데 자기가 이제 학부생들의 문제를 가르쳐 줌으로써 또 얻는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어찌 보면은 그 대학원생들이 더 많은 얻음을 가져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수업이 종료 후 저 성찰 일지와 이제 팀 내 평가지들 학생들에게 배포를 해서 이제 성찰 일지를 제출을 하라고 했고요. 그 성찰 일지 및 팀 내 평가지는 PBL 센터에서 제공해 주는 것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제출된 성찰 일지 및 팀 내 평가지를 보면은 학생들이 상당히 빼곡하게 글을 적어서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서 수업을 되게 이렇게 PBL 수업이 정말 효과가 좋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찰 일지 중에서 몇 가지 내용을 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처음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의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주제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흥미가 생기고 더 이해를 많이 할 수 있었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막 좋았던 점만 있었던 점은 아니고 어려운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없이 스스로 설계를 해야 되니까 어떤 이론을 사용해야 되는지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4주간의 시간에 그런 설계를 진행하는 게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설계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까 수업에서 배우는 것과 실제 설계와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반대로 수업에서 배웠던 게 실제 설계에서 활용이 되는구나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인트 팀에 대한 학부생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요. 일단 대학원생들이 상당히 열성적으로 설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본받을 점이 많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한 의견은 대학원생들의 전문성에 솔직히 놀랐다. 학부 4학년이면 솔직히 대학원생들과 한 1, 2년밖에 차이 나지 않는 학생들인데 대학생들은 너무 전문적이어서 자기도 대학원에 대한 생각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인트 팀에 대한 대학원생의 생각은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요. 근데 한 의견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 의견 중에 이제 팀원을 좀 더 이끄는 능력이 부족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 반성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자기의 주제가 아닌 그 학부생의 주제에 대해서 멘토링을 하다 보니까 그쪽 주제에 오히려 또 관심이 생겨서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대했던 대로 리더십을 기를 수 있었고, 또 학부생의 주제에 대해서 흥미를 고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성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실제 현장 문제를 다룸으로써
이론과 실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 방문을 해서 현장 전문가로부터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사례들을 들음으로써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의실에서는 다룰 수 없는 내용을 들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멘토-멘티 시스템도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려웠던 점은 처음에 제가 이 시나리오를 선택을 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다른 회사에 연락을 해서 시나리오를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게 회사 사정 등으로 그렇게 또 코로나 사정도 있고 해서 쉽게 시나리오를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그 도로공사와 그 주 한라에서 전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쉽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산학이 상생하는 시스템, 지금과 같은 감사패를 주는 것과 같은 상생하는 시스템이 있으면은 더 쉽게 산업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수강생 확보에 상당히 솔직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제 수업이 솔직히 대학원 학부생 다 합쳐서 한 여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4학년생들은 이제 취업 준비 등으로 바쁠 시기이기 때문에 IC PBL은 과도한 학습량을 요구를 한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학년 학생들의 수강 신청이 많이 저조해 가지고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점으로 하자면은 시간 조절을 하는 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제 제가 목표를 했던 것은 이제 PBL 활동을 할 때 모든 설계를 끝내고자 라고 했었으나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강의 모듈과 PBL 모듈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학생들의 피드백으로 미뤄봤을 때 학습량이 과다했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습량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방문을 할 때 시간 배분을 적절히 못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는데 현장에 방문하기 전에 제가 사전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발표나 이동 시간, 견학 시간 등 방문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학생들 발표하기 전에 여기 강의실에서 리허설을 진행을 해서 더 좋은 발표를 만들 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자공학부 이병수 교수입니다. 제게는 이번 봄학기 ICPBL 과목이 좀 특별했습니다. ICPBL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요. 일단은 제 과목부터 소개를 하면요. 4학년 과목이고요.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기존에 이제 실습을 굉장히 규모 있게 꽤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과목이었고요. 학생들한테 비교적 그래도 이제 많이 인기가 있는 그런 교과목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 과목을 거의 한 20년 정도 유지해 왔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고민이 생겼습니다. 좀 바꿔야 되는데, 바꿀 때가 됐다. 시대의 흐름도 많이 바뀌고, 우선 이제 로봇공학이 이제 학문의 범주를 벗어나서 시장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실습 내용을 크게 변화를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작년 말에 한번 로봇 학회, 그때 제가 이제 학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외국의 유명한 분을 모셔다가 리더스 포럼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어떤 한 분이 회장인데 로봇 기술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템이라는 로봇을 작년 말에 처음으로 출시했는데 서비스 로봇입니다. 근데 상당히 와서 발표를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 로봇을 사버렸어요. 하나 300만 원입니다. 되게 싸죠. 근데 핸드폰의 어떤 연장 손산에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고 움직이는 그다음에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알다시피 이제 학생들이 앱 개발도 하고 혼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서도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죠. 그래서 학생들을 한번 이거를 시켜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한 2개월 동안 지난 개월 동안에 이거를 학부 교육에 적용할 수 있나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적용 가능하겠다 해서 학부에 이제 요청을 해서 장비를
몇 대 구입을 했습니다. 평소에 이제 제가 잘 알고 있는 전상일 교수님께 이 과목을 한번 같이 해보자. 왜냐하면 시나리오를 개발해서 사업화 모델로 해서 창업까지 시켜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속에는 ICPBL이라는 게 그때 없었어요. 그랬더니 전상일 교수님이 이게 바로 ICPBL이다 하셔가지고 ICPBL 과목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이 로봇을 한국에 들여와서 이거를 이제 넓게 사업화를 하고 싶어하는 이 휴림 로봇하고 얘기가 돼서 같이 제가 제안을 해서 ICPBL 과목이 형성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히스토리 갖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작하게 됐는데 기존의 실습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텀업 방식입니다. 보통 과목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죠. 기초적인 것부터 센서, 액추에이터, 좀 지나면 이제 그걸 통합해서 학기 말쯤 가면은 뭔가 이런 모바일 로봇이라든지 스카라 로봇 적용하는 뭐 좀 재밌는 거 할 때쯤 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것도 많이 배우는 거지만 실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것은 뭐냐면 태미는 완성된 형태의 서비스 로봇입니다.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제어 알고리즘이라든지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은 개선 여지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쓸모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미 로봇을 가지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해서 적용해보자. 지금 막 시장에 출시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해서 현장을 한번 적용해보자. 그래서 휴림 로봇에서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학생들이 얼마나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가 중점이냐면, 시나리오 구현에 중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협업 요소가 많습니다. 기존 과목에는 협업 요소가 없어요.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하드웨어는 되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구현에 이제 중점이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보통은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 호환성을 위해서 자바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근데 저희 학생들이 이제 자바 프로그램은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프로그램은 잘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제 이런 자바 프로그램을 좀 지원해주고 또 학생들 중에서도 이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여러 가지 IoT 개념 그런 마이크로 컴퓨터를 붙여서 익스터널 디바이스하고 이렇게 통신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재미있는 콘텐츠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학생들도 이제 그런 다양한 콘텐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협업 요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문제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전찬일 교수님이 이렇게 재미있게 써주셨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항공모업체가 대행해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도 저렴하고 활용 분야도 넓어 조만간 수용층이 폭발할 거가 예상되고 있는 태미. 자, 이거 아이폰이나 갤럭시와 마찬가지로 웹 스토어가 열려 있어서 다양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사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비대면 시대에 원격 조직이 가능한 태미 로봇을 사용한 사업 아이들 찾고 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코로나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하다 보니까 딱 적합한 그런 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첫 두 주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요. 회사에서 직접 오셔서 김세기 이사님 오셨는데 태미 로봇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는 엔지니어 분이 소프트웨어 그걸 한 2주 정도 해주시고요. 이렇게 회사에서 3주 정도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학생들이 요청하면 상담을 해주겠다. 저희 이제 그리고 대학원 중에서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친구를 붙여서 학생들을 또 지도를 했고요. 그리고 한 6주 정도 전상희 교수님께서 아주 도움이 되는 학생들한테 우리 공대 교수님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창의적인 사고 방식. 미래에 뭐 세상은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강의하시는데 어떨 때는 좀 황당하다. 너무 나가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예, 재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잇 프로세서 여러 가지 8개의 마인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학생들이 배워서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적용한 팀들이 점수를 많이 땄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경험해오지 못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6주차, 7주차 돼서
팀마다 5개 아이디어를 시나리오를 발표해라 이렇게 발표를 시켰고요. 그 5개 발표를 이제 우리 같이 저하고 전선 교수님 또 김세기 기사님 해가지고 듣고 한 가지씩 확정을 시켜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아마 4, 5주 동안에 작품을 만들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난 학기가 좀 늦게 시작했잖아요. 실질적으로 14주였어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한 2주만 더 줬으면 좀 더 충실하게 할 수 있을 텐데 학기가 짧았어요. 그래서 좀 막판에 가서 좀 허덕이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모든 팀들이 잘 맞췄고요.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좀 단단하게 마음 먹고 제대로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 휴림 로봇하고 MOU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해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교육부터 시켜가지고 연구 협력도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MOU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휴림 로봇에서 좀 장학금을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5팀이 경쟁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들한테 좀 모티베이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콘테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초반기에는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림 로봇에서 태미 이런 로봇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설명해주고 또 동영상도 보여주고 직접 데모도 해주시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자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소스도 주시고 그리고 다양하게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의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엔지니어링에서도 보면 실험하게 되면 1인이 실험 세트 하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보통 2인이나 3인이 한 조가 되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특별한 어떤 그런 역할이 없어요.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사람이 하고 나머지 두 명은 좀 바라보고 있고 이런 프리라이더도 있고 그런 형태인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제 팀을 어떻게 짤까 했더니 전사님 교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대학 입학 후 아르바이트를 한 개수 또는 학교나 교회 학원에서 남을 가르쳐 본 기간 이걸 갖다가 다 동원해서 순위를 쫙 매겼습니다. 그래서 제일 경험이 많은 1등부터 5등까지를 팀장을 내세우고 6등부터 10등까지를 부팀장 그리고 쭉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참 재밌는 게요. 팀장들이 되게 적극적이에요. 팀원들을 그냥 불들 볶아요. 그리고 막 끌고 가요. 팀원들이 그냥 쩔쩔매고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후순위 되는 학생들 어땠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하다가 막판 되니까 열심히 하대요. 역시 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뭐 이게 효과가 있나 했는데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 평소에 좀 소극적인 학생들도 하다가 재미있으니까 막판에는 자기도 참여해서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동료 간 평가하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요. 피어 레이팅. 이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사님 교수님께서 두유 프로세서에 대해서 이제 몇 주간 계속 강의해 주셨는데 10개의 마인드셋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인데 학생들이 상당히 주의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최종 발표할 때 적용한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엔지니어링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건데 이런 새로운 그런 교육도 이루어졌다는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실습이라는 게 실험실에서 해야 되는데 처음엔 실험실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도에서 했어요. 진짜 처절하게 한 거죠. 처절하게 복도에서. 그래서 이제 학기 말에 가서 딱 그냥 부탁하니까 겨우 실험실을 열어줘가지고 마지막에는 아래 그림처럼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시간을 안배해서 했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5월 한 7일, 그러니까 한 7주차 정도 될 때 저희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줌으로 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줌으로. 저희들은 이제 모여 있고, 학생들 줌으로 이제 발표를 이렇게 시켰습니다. 연결이 될지 모르겠네요. 되겠네. 잠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되나? 네. 있는 사용자를 위해 서도 괜찮은 푹신푹신한 소재를 만들어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자, 팀.
여학생이 4명이네? 네. 첫 번째 아이디어는 이거 보시면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이드를 줬냐면, 요양병원 보조 로봇, 이 팀 이제 2팀 팀인데, 지금 현재 간호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근데 태미가 이 간호를 도와준다. 그랬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가 각각.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비용적인 측면, 우리 정의대 교수님 들어오시니까 이 비즈니스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미 간호소를, 태미를 갖다가 요양병원에 보조를 쓴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병원 보조 로봇입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그러면 이제 그 요양 보조 로봇의 기능이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구현하겠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아이디어씩을 이렇게 낸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발표를 한 거고요. 예. 그래서 그 여러 가지 5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참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걸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응용의 가능성이 많고 또 비즈니스 쪽으로 괜찮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 특히 회사에서 오신 이사님들하고 경영대 교수님이 많이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보통 우리 엔지니어링에서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잘났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올해 못한 것들은 내년에 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웨이트 태미. 이 웨이트 태미는 이거 지금 서비스 하는 데가 있어요. 식당에서. 근데 이제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로봇이 할 수 있는 게 뭐다 이런 것들을 잘 디파인하고 다는 못했지만 일부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저희 팀의 주제는 공기청정 이런 태미에다가 어떤 이런 공기청정기 얹는다든지 어떤 장치를 얹어서 이것을 이제 IoT로 통신하면서 적절한 상황에 가서 태미가 해결해주는 이러한 것들도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하며 그래서 이제 이거는 5개씩 한 팀당 그러니까 25개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추천을 했고요. 한 팀만 한 2주 정도 더 걸렸어요. 조금 미진해가지고 하지만 8주차 될 때 모두 다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디테일한 그런 피드백도 주셨고요. 마지막 발표를 이제 했는데 제일 잘한 팀 것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자 1인 가구의 로 어쩔 수 없는 돈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문자 아두이노 와이파이 핀으로 지정된 위치로 초기 화면에서 이 입력창을 통하여 원하는 도서의 제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서점에서 하단에는 책을 안내해 온라인 채널에 요즘 이 책이라는 추천 도서 데이터를 크롤링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도서를 검색하면 해당 도서의 위치가 문자열로 표시되고 저자, 가격, 재고 등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또 안내 버튼을 누르면 해당 도서의 위치로 태미가 안내하고 결제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 상태에서 결제 제목을 검색을 하면 실제 동영상입니다. 이 창에서 그래서 결제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창이 뜨게 되고 이 창에서 카드를 접속하면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창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바코드 스캐너를 연결하여서 책에 있는 바코드를 찍는 것도 구현하려고 하였으나 모듈이 품절되어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로 인한 기대 효과입니다. 네. 많은 양의 책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보여드렸고요. 이건 이제 2등한 그런 작품인데 학생들이 이거를 다 이렇게 키오스크에 이렇게 메뉴창을 다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프로그램을 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따라서 뭐 면허자가 오면은 환자 이름을 이렇게 치면은 거기 이제 여러 가지 환자의 보호장가 아닌가 이렇게 뭐
검색을 한다든지, 매칭이 되면 안내해 준다든지, 또는 이제 새로운 보호자 같다 그러면은 카운터로 이동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메뉴들을 개발해서 그것을 다 시연을 잘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창의성, 완성도, 협력성 요 세 개의 이제 어떤 그 평가 기준으로 평가를 했는데 3팀이 완성도도 높고 그다음에 이제 두잇 프로세서를 가장 잘 적용한 팀. 아까 띄운 그 창에 중간중간에 광고를 넣겠다. 이래가지고 점수를 많이 땄어요. 요건 이제 저희가 다 끝난 다음에 학생들 중에서 2명 정도를 우리가 학과 RC 예산으로 이제 좀 알바를 해가지고요. 공간을 만들어서 조금 잘 다듬어가지고 동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ICPBL 센터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계단으로 대피해주세요. 2층에 불이 났습니다. 계단으로 대피해주세요. 2층에 불이 났습니다. 계단으로 대피해주세요. 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휴먼 인터페이스 하나 없이 주어진 환경의 센서 데이터 이런 것들을 획득해서 오토노머스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소방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대의 태미가 웹서버 기반으로 통신하면서 주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건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5G 이런 거와 연계해서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성찰을 좀 해보면요. 현장 열개, 여기 이제 김세기 이사님 오셨는데, 그 시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회사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시기에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거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그 한 것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뭐 비슷하게 많이들 갔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그 회사에서도 만족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자 성찰을 보면은 이제 그 새로운 그런 팀 티칭이었어요. 경영대하고 전자공학과 아마 처음으로 아마 시도한 것 같은데요.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참여기업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비대면 시대에 원격 조정 로봇이라는 이런 시나리오가 상당히 많은 흥미를 불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퍼실리테이팅은 저희 처음 하는 거라서 굉장히 책임 교수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컸어요. 그래서 한 학기 내내 마음을 졸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판에는 우리 팀장들을 불러서 원격 강의가 좋은 게 아무 때나 불러도 되니까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 한 2주는 거의 한 2, 3일 단위로 불러서 진도를 체크하고 이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피드백을 줘서요. 그렇게 했고요. 하지만 이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주 정도가 좀 빨리 끝나서 그게 좀 부족했고요.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고생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통신이 안 돼서 통신이 이게 돼야 되는데 이제 좀 처음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아직 그것들을 이제 완벽하게 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한 팀이 해결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서로 배우면서 하자. 그래서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응용은 다 다르니까 이런 것들은 공유하는 이런 오픈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굉장히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웹 프로그램 습득하는 과정에 좀 시간이 걸렸는데 전자공학과 학생들이라서 소프트웨어는 금방 배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여름방학 동안에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잘하는 학생 둘을 이제 알바를 쓰면서 이런 여러 가지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쉽게 올해 이제 저희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파악해서 내년에는 그런 거 없이 시나리오 적용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도 준비가 많이 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비교적 저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그런 강의였고요. 학생들은 되게 나중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한마디로 평가하면 재밌었다. 재밌었다는 그런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구현을 하니까 그게 좋았던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좋았던 것 같고요. 회사가 배려해서 모든 학생들한테 대표이사 이름으로 Certification of Completion 이것을 좋았습니다. 학생들이 되게 좋아했습니다. 다른 교과목도 이런 것들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학생들 나중에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한양대 휴림로봇 첫 번째 교육 협력은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감사드립니다. 참여해 주셔서 그리고 이제 전자교영학부 팀티칭 상당히 재밌었고요. 저는 더 다양한 융합도 할 수 있겠다. 여기 디자인대학 우리 송 학장님 오셨는데 여기하고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원하실지 모르지만 또 추후 계획으로는 이제 계속 할 거고요. 사실 이제 이 로봇이라는 게 지금 시장에 막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이슈들이 AI, 5G, IoT 등이 이게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루는 다른 교과목들하고도 오픈해서 같이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교수님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좀 더 오픈해서 같이 하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실험실 한 켠에 가구를 이렇게 배치해서 좀 하니까 좀 나아 보이는데 아직도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다양한 응용 시나리오를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오픈 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다양한 서비스 로봇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학교에서 좀 적극적으로 테스트하고 개발할 수 있는 이런 HUI, 그라스핑 랩 이런 것들을 평소에 제가 좀 하고 싶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모아서 여기서 교과목도 개발하고 연구도 하고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